Restoring price stability when inflation is high can require measures that are not popular in the short term as we raise interest rates to slow the economy.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성장률을 1.7%로 낮춰 전망하면서 한국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세계은행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이유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지금 세계은행의 발표는 IMF나 OECD 같은 주요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심지어 투자은행들, 골드만삭스, JP모건 같은 투자은행들도 모두 다 2% 이상의 성장률을 예측을 했는데 이것보다도 낮은 1%대의 성장률을 예측을 했습니다. 이런 전망의 근거로는요, 상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고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러시아하고 중국 편, 그다음에 이제 미국 동맹 측으로 이제 생산 기지가 서로 양분화돼 가지고 제품의 생산이 이제 분절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이라고 하는 밸류 체인이 붕괴함에 따라서 제품의 공급 부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예상한 주요 기구들이 예상한 것보다 길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세계 주요국들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계속 인상하는 이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고 그러면 기업들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니까요. 고금리 상황에 대응을 해서 투자를 일찍 줄이게 되는 이런 선제적인 기업들의 투자 감소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유발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한 데 있습니다. 네, 경기 침체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세계은행의 전망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경기가 나빠질지 아니면 어떤 변수에 있어서 좋아질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올해 세계 경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도 기본적으로 세계은행의 전망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세계은행의 전망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IMF 총재의 코멘트와도 일맥상통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3대 경제권, 미국, 그다음에 유로존, 그다음 중국 이 세 나라가 모두 다 경기 침체 내지 둔화에 빠져들 것이 크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것뿐만 그 주요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로나19 확산세,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언제 종료될지 새로운 변이가 출현할 수 있는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그다음에 중국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봉쇄 조치 이후로 그동안에 세계의 공장 역할을 중국이 했었는데요. 선진국들이 더 이상 중국에서 이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조립 완제품을 생산하는 이런 세계 공장 역할을 중국에 맡기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생산 기지들을 다른 나라로 재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시간이 걸리는 와중에서 인플레이션이 조기에 잡히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금리는 계속 올릴 수밖에 없고요. 중앙은행들은. 그럼 역시 기업의 투자가 부진해서 경기 침체는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 저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예, 저도 연준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최근에 그 금리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이 틀렸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연준 의장도 제롬 파월 의장도 망신을 당하고 아직까지도 연준의 주요 관계자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지속해도 신뢰도가 좀 꺾여가지고 월스트리트에서 시장 관계자들은 그 말을 믿지 않는 지금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예측이 틀려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는데 금리를 조기에 완화했다가 다시 물가 상승률이 크게 올라가게 되면 정말 그 연준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12월 FOMC 회의 이후에 예측했던 대로 상단 기준으로 5.25% 그 수준까지는 앞으로 최소한 2회 베이비 스텝을 빅스텝 한 번, 베이비 스텝 하면 2회 정도 추가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하거나 아니면 베이비 스텝 3번에 걸쳐서 3회 정도
연방도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인상을 하더라도 미국의 그 물가 상승률이 추세적으로 꺾이는 게 확인되는 거. 그것은 이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상승률이 최소한 2% 후반대로 꺾이는 게 확인이 돼야만 고금리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도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예. 지금 한국은행의 금통위원들의 의견들을 좀 들어보거나 하면은 예. 한 약 6대4 정도로 갈린다고 그래요. 한 번 정도 베이비 스텝을 하고 좀 지속을 하느냐 아니면 2번까지는 올려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자 이게 의견이 6대4로 갈린다고 하는데 교수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예측은. 예, 저도 사실 한미 금리 차가 1.5%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지면 네. 그거를 이제 과연 우리 환율이 감당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이 최대 관건인데요. 예. 최근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원달러 환율이 생각보다 안정적이다 네. 이런 그러니까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베이비 스텝 2번에서 원래 미국이 5.2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우리도 최소 3.75%까지 그럼 베이비 스텝을 2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네. 가야 되는데 한 번만 해서 3.5% 최근에 이제 기업 대출도 어려워지고 기업의 경영 환경도 어려워지고 가계 부채 문제도 심각하니까요. 예. 기준금리를 한 번만 인상해도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비둘기파가 득세를 하는 근거는 환율이 안정되고 있다라는 것에 있는데요. 네. 환율이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킹달러가. 왜냐하면 최근에 일본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적인 거에서 이제 긴축적인 기조를 전환할 뜻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4월부터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러면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면 달러 지수에서 엔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 유로와 다음으로 큽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달러의 가치는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유로존도 아직은 물가 상승률이 9%대에 이를 정도로 미국은 뭐 3%대를 예상하지만요. 여전히 물가가 높아서 유로존의 이제 중앙은행, 유럽의 중앙은행도 아직은 많이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기준금리를. 네. 그러면 유럽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 차가 줄어들면요. 유로화 강세 현상이 지속되고요. 이것은 결국은 달러화의 전반적인 가치 하락을 예상하고 또 중국 경제 역시 코로나 확산세가 상반기 중으로 잦아들게 되면요. 하반기부터는 중국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위안화도 역시 강세로 전환하면 원화와 위안화의 동조화 현상이 심해지기 예. 때문에요. 원달러 환율은 어느 정도 안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0.25%포인트만 한 번 인상을 하고요. 3.5%에서 인상을 종료할 가능성이 크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화가 되면 우리 수출은 또 어떻게 될까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우리 수출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 뭐 IMF 총재 그다음에 월드뱅크에서도 예측을 했듯이 3대 경제권인 미국, 중국, 유로피안 유니언이 올해 이제 경기 침체 내지 둔화가 확실시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3개 경제권으로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말 기준으로 전체 수출의 50%입니다. 네. 50%고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이 이제 반도체인데요.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입니다. 근데 반도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내구재라고 하는 가전제품, 컴퓨터라든지 휴대전화 뭐 이런 것에 이제 들어가는데요. 경기가 침체를 하게 되면 내구 소비재를 바꾸지 않고 더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같은 경우도 뭐 1년 더 쓰겠다. 뭐 자동차 같은 네. 경우도 뭐 1년 더 타겠다. 가전제품도 안 바꾼다. TV도 뭐 이러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주요 3대 경제권 EU, 미국, 중국이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는데 그럼 내구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늘지 않을 것이고요. 내구 소비재에 주로 들어가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수출의 타격은 불가피하고요. 그럼 한국 경제도 올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